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청주의 고교에서 고교생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자, 청주의 한 고교에서 교사와 상담 중에 폭력 행동을 벌인 한 학생, 복도로 뛰어나와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교장과 교직원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요. 학교 밖으로 도주를 했고 행인 2명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인근 저수지로 투신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자, 지금 CCTV 영상 저희가 확보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km로 서행 중인 한 차량. 갑자기 한 남학생이 이렇게 차도 위로 뛰어듭니다. 차량 왼편으로 다가가는데요. 짧은 순간 운전자의 얼굴을 흉기로 공격합니다. 이렇게요. 남학생은 곧장 도로를 벗어나 육교 쪽으로 달아납니다. 차량 뒷자리에는 유치원 등원을 위해 4살, 7살 자녀도 동승 중이었다고 합니다. 운전자를 공격하기 전에 뒷좌석을 먼저 노크했다고 하는데 자칫 어린 애들이 공격당할 뻔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피해 운전자 인터뷰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해 학생이 뭐 소리를 지르거나 또 어떤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운전석 뒷좌석에서 노크를 한 거예요? 네, 뒷좌석을 이렇게 놓고 하고 애들이 있으니까는 문을 그쪽을 열어주지 않고 제 운전석만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저를 명안히 한 1, 2초 보더니 칼로 얼굴을 툭 찌르고 이렇게 도망갔어요. 범죄 심리학 전문가 경기대 이수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미국도 아니고 고교에서 흉기 난동.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일단은 이제 어저께 오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학교에 이제 특수반이었다가 1학년 때 지금 2학년 돼가지고는 통합반으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는 아마도 이제 입학할 때 경계선 지능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친구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2월 달부터 계약을 했는데 아마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선생님 상담을 하셨겠죠. 네네. 그래서 상담을 하던 와중에 돌발 행위가 일어나서 학교 내부에 있는 인사들이 한 4분 정도 다치시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그걸로 도주하고 끝났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일파만파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도주를 하던 와중에 길거리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빨간불에 정차되어 있는 차에 유리창 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똑 두드리고서는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운전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준 일반인 행인이 두 분이 또 이제 피해를 당한 그리고는 또 도주하다가 본인이 또 저수지에 빠져요. 예. 그게 이제 어떤 뭐 자해 행위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그것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범행 동기가 일단 불분명하다는 게 이 사건의 제일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도주를 하다가 운전자 차량에게 다가가서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가서 원래는 뒷좌석에 어린 아기들이 타고 있었다는데 네. 유치원 아이들 뒷자리를 먼저 노크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행인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고 일종의 어떤 묻지마 폭행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이건 어떤 심리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묻지마 폭력 그 사건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선생님들도 이 학생에게 유달리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했던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범행 동기도 불분명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은 상당히 처음에 계획을 했던 사건으로 보인다는 게 지금 가방 안에 당시에 이제 사람들을 해코지할 때 썼던 흉기 말고 나머지 둔기 등 흉기들이 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발적 범죄는 또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학교에 갈 때부터 이 흉기를 넣고 갔다 이게 이제 문제이고요. 그러면 학교에 그와 같이 흉기를 넣고 가야 될 이유를 이제 수사관들이 찾아내야 되는데 아마 추정컨대는 이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취약성이 있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이다 보니까 이 주변의 사회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네. 그래서 지속적인 상담이 있어야 됐었는데 문제는 반이 2반이 있는데 특수교사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대상 학생들이 거의 10명이 넘는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세세하게 상담을 하지 못한 채 문제는 아마 그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통합
반으로 옮긴 것 같아요. 일반 반으로.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취약성이 있는데 나머지 이제 학생들이 자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게 아마 제일 큰 문제 불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불만이 있고 남에게 뭔가 좀 앙심을 품으면 대부분 온라인으로 잔혹물을 관람을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흉기를 이렇게까지 많이 가지고 학교를 가게 된 그런 경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특수반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예, 그래서 한 사람의 선생님이 관리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 더군다나 이 학생 같이 이렇게 이제 외연화된 뭐 액팅 아웃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약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이수연 교수님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뜨거운 사건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살인미수 혐의를 두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 건데 이수연 교수님 그러면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이 가해 학생이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 도구를 미리 챙기고 사전에 계획했다. 경찰은 지금 이 가능성까지 보고 있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게 이제 수사는 하고 있는데 아마 뭐 지금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혐의가 뭐 마지막까지 인정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살인 미수라고 하려면 일단 최소한 누구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특정이 돼 있는지 지금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요. 그거보다는 그야말로 뭐 불특정인들에 대해서 특히 학교와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뭔가 이 자기의 불만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다. 어쩌면 본인의 이제 피해, 학교 폭력에 의한 피해 경험, 뭐 따돌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좀 그 죄명은 좀 널리 그 두고서는 뭐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구체적인 상세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누군가가 때리고 있는데요. 이거 뭐 굉장한 몸싸움으로 보이는데 어떤 몸싸움일까? 인천에서 MZ세대 조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CCTV 영상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의 한 식당 평화롭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 난리가 납니다. 이것 보세요. 한 남성이 다른 테이블로 달려가더니 막 뛰어가서 몸싸움을 벌입니다. 다른 이들이 가세하면서 점점 큰 싸움으로 번졌고요. 밀치고 이렇게요. 넘어뜨리고 뒤엉키며 멈출 줄 모릅니다. 화분은 뭔죄입니다. 지금 화분까지 막 쓰러뜨리면서 화풀이를 하고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분에 못 이기는 모습, 옷도 찢어지고요. 자, 근데 문신이 왜 이렇게 많아요? 두 폭력 조직의 간부급 조직원 5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현장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 저희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이 지금 수사를 벌였는데 최근 3년 인천 4대 폭력범죄단체가 연루돼 있다고 하는데 간석 19파, 야 이게 딱 이름만 들어도 조폭이에요. 주한 19파, 꼴망파는 구 신포동 19파, 부평 19파 등 조직원 97명이 기소됐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요. MZ세대는 신분 과시 수단으로 폭력 조직에 가입을 한다. SNS 직업란에 가입한 폭력 조직을 기재하기도 한다. 나는 꼴망파 식구다. 뭐 이렇게 해요. 네. 이수연 교수님, 뭐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참 큰일입니다. 근데 이게 3년 동안 지금 이 조직들이 전혀 근절이 안 되고 점점 조직이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소한 사람 97명이라는 얘기는 배후에 훨씬 더 뭐 수면 아래 조직이 크다 이렇게 그 얘기가 될 걸로 추정되고요. 예. 조금 전에 그 남자들 이렇게 주르륵 나와서 같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출소 기념 사진입니다. 출소 기념 사진이요? 네, 그러니까 형이 되게 짧아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출소를 하면 또 우리 조직에 다시 편입을 하면서 일종의 공적처럼 형벌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는 이제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상주를 했었다면. 네.
지금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거의 온라인 사기예요. 온라인으로 이제 뭐 로또 같은 이런 사이트를 만들거나 도박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금전적인 이윤을 편취를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저게 중고차 사기도 나오는데 저게 대포차로 온라인 사기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뭐 10억짜리 가상 자산 사기까지 있으니 액수가 이게 굉장히 커졌고요. 뭐 로또 같은 경우에 51억을 갈취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범죄 수익이 100억대에 이르면은 거기에 달라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경찰이든 검찰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 샅샅이 사이버 수사를 해가지고 예. 다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찾아내도 처벌의 수위가 낮다 보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은 것까지 또 다 처벌을 받아요. 대신 이제 뭐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대신 이제 교도소를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범죄 심리학적으로 네. 뭐 형님 이렇게 하고 보면은 다 식구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조폭들은 꼭 자기들을 이렇게 식구라고 표현을 합니까? 식구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먹고 사는 걸 같이 한 밥상에서 하면 식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같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식구라는 용어를 쓰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식구다. 그만큼 결속력이 강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식구들끼리는 책임도 공유하잖아요. 교도소에 가서 면담하다 보면 원래 그 일은 내가 저지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 여부를 분명하게 가려가지고 엄벌을 해야 되고 동종 전력 있는 경우에는 가중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네. 네. 자, MG 조폭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자, 보이스피싱을 어디서 저지르나 했더니 동남아에서 이 조직들이 동남아의 이른바 이 소굴을 만들어 놓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저지르는 것으로 수사가 됐습니다. 뭐 교도관, 군인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온 이 조직의 동남아 현지 소굴 영상을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건물 정문을 경비원 서너 명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후문은 쇠창살로 아예 막아놨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근거지입니다. 그거는 안쪽에 지금 4명이 있는 거고 밖에 쪽에 4명이 더 있습니다. 후문 쪽으로 나가니까 이제 철조망으로 다 막아놨고 사무실엔 보이스피싱을 위한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고 또 다른 방엔 방음 부스가 있습니다. 5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방이. 그러니까 소음 방지하는 거죠. 조직이 고수익 알바라고 유인하더니 현지에서 여권을 압수하고 감금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전직 조직원. 조직은 이곳에서 교도관이나 군인으로 사칭해 자영업자들에 접근한 뒤 한 업체에 대량 주문을 해주면 웃돈을 얹어 사겠다고 속이고 돈을 빼돌렸다고 말합니다. 명함하고 군부대 소속 이제 그런 명함을 보내주고 갑자기 뭐 업체에서 전투식량 단가를 뭐 올리려고 한다. 사장님이 대신 좀 전화 좀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최근 3달 동안 40억가량 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보이스피싱 국내 범죄 조직들이 이제 해외로 가서 거의 무슨 경찰청인 줄 알았어요. 네, 뭐 온라인 범죄의 제일 큰 문제는 국경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이번에도 SK 사고 났지만 그런 식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기 시작하면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2차, 3차 피해가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거점만 외국이지 사실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 등을 이제 보이스피싱 등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근데 수사하기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뭐 아무래도 국제 공조를 해서 그 지역에 가야 실제로 저들을 이제 일망타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일망타진도 안 되고 피해는 뭐 계속 발생하고 개인정보가 유출이 또 심하게 되고 이러면 뭐 계속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참 이 답이 없고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게 좀 답답한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님과 함께 3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